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이 3주차 2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오늘 공범 종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공동정범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범 종속성 또는 공범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공범은 정범이 성립돼야지만 성립되고 또 처벌돼야지만 처벌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공범이라고 하는 건 정범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 주연을 전제로 해서 가공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범죄를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범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처벌되지 않는데 공범만 따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하라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를 듣고 알겠다, A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하고 을이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사람을 죽여 이러고 자일필 미루고 그냥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을은 아무 A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갑 또는 을, 특히 이 중에서 갑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은 정범으로서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된다. 즉 공범 종속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을도 처벌되지 않고 갑도 처벌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을이 승낙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A는 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갑이라는 사람의 그런 행위만을 초점을 딱 두고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그 교사하는 행위를 한 마당에 갑을 가만두면 되겠느냐, 살인을 교사한 자는 뭔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공범 종속성 또는 공범 독립성설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의 중심을 어디에 보는가, 또 범죄를 성립시키고 처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가능하면 처벌하려고 할 것인가 처벌하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형법의 근원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학설이 나뉩니다. 그게 근대 국가, 현대 국가, 구파, 신파, 고전주의, 실정주의 그 나누었던 그 대립에서 이 문제 역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대 국가, 구파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파, 근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범죄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를 성립시키고 처벌하려고 한다. 즉 객관주의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신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범죄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범죄의 결과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범죄성, 크리미널 캐릭터를 했죠. 그죠? 이 범죄성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해서 그 사람의 범죄의 피를 순화시키는 그런 국가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구파는 공범 종속 성서를 따르는 게 되고요. 심파는 공범 독립 성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파 공범 종속 성설은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이나 처벌에 종속되어서 성립되고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형벌의 억제, 형벌을 억제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 근대 국가에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그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담한 공범도 처벌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심파의 입장에서는 그 정범의 범죄 성립이나 뭐 피해의 발생 이런 건 상관없이 공범자 그 사람 자신의 행위 그걸 통해서 볼 때 공범이 범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겠다. 즉 공범의 행위 자체를 독립시켜서 놓고 범죄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배경이론은 객관주의 구파, 공범 독립성설은 주관주의 심파입니다. 자, 공범 성립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범의 성립이나 적어도 실행 착수는 있어야지 공범의 범죄가 성립된다. 이런 건데 좀 예로 기도된 교사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좀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인 기도된 교사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공범 종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 교사범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표를 보면 갑이 을에게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걸 거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갑이 을 보고 A 죽여라 이러니까 을이 내가 왜 사람을 죽이냐 안 하겠다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실패한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A를 죽여라 이랬더니 을이 알겠다 그래 놓고 실행의 착수를 범죄를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효과 없는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를 하긴 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1번과 2번을 다 합한 것을 우리는 기도된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를 하긴 했는데 기도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 여러분 갑을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을이 거절하거나 또는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범죄 행위나 범죄의 결과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객관주의 입장, 구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에 범죄라고 하는 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의사교환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구파는 이럴 때 이걸 범죄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든 갑이든 모두 처벌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더더욱 공범인 갑은 처벌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공범 독립성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갑은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니까 적어도 살인 기수는 아니더라도 살인 미수라든지 또는 그보다 좀 작지만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또 이번에 정범 처벌의 경우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니다. 정범이 범죄 행위 같은 걸 하긴 했는데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피의자 즉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로 진술을 해도 전혀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권의 행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변호사나 또는 다른 사람이 피의자 보고 너 뭐하러 그렇게 진실되게 수사기관에 가서 다 얘기하냐, 법원에 얘기하냐, 거짓말 해라, 말 이렇게 허위 진술을 교사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교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것들의 교사범으로 성립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범이 처벌되지 않는 마당에 공범은 더더욱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공범 종속성설이고 정범의 처벌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제3자가 허위 진술을 교사했으니까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멸죄 뭐 이런 등등으로 교사범으로 처벌돼야 된다. 그 공범의 성립과 처벌은 따로 독립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따로 보아야 한다. 이런 공범 독립성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범 처벌 근거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는데 이 공범 종속성설은 정범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정범이 범죄를 일으켜서 피를 튀게 하고 범죄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공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공범 처벌 근거는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하는 여기에 있다. 즉 정범의 행위 이것이 초점에 맞춰지는 거죠. 정범의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비해서 공범 독립성설은 공범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한 자신의 행위다. 단독 정범이다. 자신의 행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범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범죄성을 드러내는 독립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근거 규정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하는 것 보면 공범 종속성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 봐라.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또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범의 죄를 범하게 한 것, 정범의 죄를 방조한 것 해서 정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범의 범죄 성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에서 내놓는 그런 근거 규정은 아까 우리 얘기한 그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 기도된 교사라 그랬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처벌을 합니다. 물론 모든 범죄에 다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범죄, 살인죄나 뭐 강도죄나 뭐 강간죄나 이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범에게 교사를 했는데 그 정범이 거절을 하거나 승낙하긴 했지만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교사한 갑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파,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봐라. 아무런 범죄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즉 그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도 어쨌든 처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범 독립성설이
우위에 서고 있고 그걸 형법, 입법자들이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공범의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이 정범의 범죄 성립과 처벌에 종속되냐 아니면 독립돼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차이, 이 규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아까 허위 진술의 교사처럼 형법 총론과 강론 전반에 걸쳐서 공범 문제가 나오면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의 그런 그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구파, 고전주의, 객관주의를 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심파, 실정주의, 주관주의를 취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처벌의 유무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사 방조 행위를 하는 것.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정범의 어떤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하는 것. 이거는 기본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독립된 범죄라기보다는 준비 행위, 옆에서 보조해 주는 행위 이렇게 보는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자기의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행의 착수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수범은 인정해야 된다. 벌써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죠? 자,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그 이 개념 이거 조금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거 전번에 공부했습니다. 37살짜리 성인이 5살짜리 꼬마에게 독약을 주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공범 종속성설 즉 구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시된다 그랬습니까? 교사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피가 튀는 그 정범의 실행행위 그 부분이 중요시된다 그랬죠.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5살짜리 꼬마라고 하는 그 실행행위를 하는 자의 그 부분이 특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종속성설 구파의 입장에서는 이 실행행위를 하는 자가 5살인지 27살짜리 성인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특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범종속성설에서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런 그 공범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을을 교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갑이 을에게 교사하는 자기의 행위, 그 자기의 독립된 행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범과 특별히 구분해서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공범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둬야 된다. 이런 말이고 공범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일반 그냥 교사범하고 똑같다. 이거죠. 교사범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립돼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사나 방조가 미수에 그쳤다
하는 건데 이 뭐 교사의 미수, 방주의 미수 하는 것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기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거절하거나 승낙을 하고도 행위에 나아가지 않거나 행위에 나아간데도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공범 종속 성설에서는 그 범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 불가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불가벌 쪽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죠? 자 이런 것이고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어쨌든 네가 교사를 하고 방조를 했기 때문에 너의 범죄는 이미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뭐 살인이면 살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교사의 미수니까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너는 범죄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수범으로는 처벌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33조가 있는데 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공범과 신분의 규정이 애매하게 좀 두 가지 학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공범과 신분의 본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갖다 붙은 경우, 즉 가공한 경우에는 비신분자도 똑같이 처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신분범이니까 뇌물죄 같은 것이 신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건 공무원만이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무원인 친구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평생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러냐, 뇌물 받아라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뇌물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 아닌 자가 교사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 비신분자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 공범종속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범, 실행행위를 한 자를 중심으로 가공한 자, 이 자도 처벌하는 걸 보면 이 정범의 행위, 정범의 성격이 중요하다. 정범에 종속된 거다. 그래서 비신분자도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의문을 가진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무슨 의문이죠? 구파나 이런 객관주의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서 비신분자도 뇌물죄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 구파의 입장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 33조가 그렇게 일단 규정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치고 그 규정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규정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볼 때는 어쨌든 정범을 중심으로 공범이 정범의 성격을 따라간다. 그런 점에서 공범 종속설은 이걸 자신의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단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신분에 맞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는 독립해서 처벌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처벌의 정도는 각자의 신분에 맞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단서는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살의 문제. 여러분, 자살을 하면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자살을 하다가 깨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안쓰럽게 보기는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죠. 예, 당연히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면 그 사람은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거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행위로서 자살 교사 방조는 처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범 독립성설에서, 공범 종속성설에서 설명이 좀 당연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자살을 직접 한, 실행행위를 한 그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데 그걸 교사 방조한 공범은 성립되고 처벌을 하는 거니까 이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설명이 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범 독립성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범 종속성설은 그런 점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생명 중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규정한 거다. 그래서 특별 규정 또는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요. 공범 독립성설에서는 이번에는 정범 실행행위를 한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공범, 옆에서 가공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는 자신이 스스로 독립해서 성립되고 형성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말이 맞지 않냐 하고 이거는 당연 규정이다 하고 자신의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의 그 의미와 그 좀 시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그 관념, 기본적인 경향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